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기보일러 및 증기배관의 시운전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사를 다 마치고 보일러를 시운전하고 증기배관에 증기를 공급할 때, 또는 건물 사용 중에도 냉방을 하다가 다시 난방을 시작하면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배관에 증기를 공급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시험 운전이잖아요. 장비를 본 가동하기 이전에 시험 운전이기 때문에 그때 테스트 해보거나 점검할 사항들을 잘 챙겨 놓으신다고 하면 나중에 혹시 보일러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업무를 충실했다라는 부분을 또 근거로 남겨둘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및 증기배관의 시운전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일러에 급수가 공급이 돼야 되니까 급수계통의 점검을 하는 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를 시운전하고 작동 상태들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증기가 공급되는 배관 계통으로 증기를 공급하면서 테스트하는 순서대로, 물부터 증기가 돼서 배관까지 가는 이런 순서대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운전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실 사항이, 일단 인력을 기계실에 당연히 이제 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합 방제실에 자동 제어를 다룰 수 있는 인력, 그 다음에 기계실에서 그 장비가 가동되는 그런 각종 상태, 이런 부분들을 요즘 뭐 어차피 다 자동 제어로 운전하니까 자동 제어에서 같이 확인을 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 이제 증기가 공급되는 배관 계통에도 작업팀들을 좀 보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업체의 시운전 담당자도 가능하면 입회를 좀 해야 되겠죠. 보일러 업체에서 와서 그 보일러를 자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체적인 시운전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좀 보면, 먼저 이제 도면이라든지 그 보일러와 관련된 그 운전 매뉴얼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좀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증기를 공급하면서 트랩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뭐 사다리라든지 스패너, 원기 스패너, 부전기, 적외선 온도계 등등 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미리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관제, 경수연화 장치에 들어가는 이제 소금이라든지, 또 자동 경도 측정 장치에 이제 약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약품, 그 다음 컨덴싱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중화 처리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중화 처리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겨서 다 세팅을 좀 해 놓으셔서 보일러 가동될 때 아예 이런 부분들까지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기배관이나 응축수배관 계통의 모든 밸브는 가급적 좀 닫아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사 이후 시운전할 때는 아마 닫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텐데요. 냉방을 하다가 난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일부러 또 이렇게 닫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보일러가 맨 처음에 가동되고 나면 다량의 응축수라든지 또는 증기 트랩에 바이패스가 열려 있으면 또 그쪽으로 생증기가 또 응축수 계통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번잡하고 수선할 수가 있어서, 밸브들을 가급적 다 닫아놓고 하나하나 증기의 흐름에 맞춰서 밸브를 열어가면서 테스트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상간에는 그 증기배관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신축 팽창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신축이용 장치들이 많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신축이용 장치 같은 경우에는 고정 장치를 좀 필히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진기 같은 게, 입상간 방진기가 설치될 텐데 거기에도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 있으면 풀어두시고, 방진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그 방진 스프링의 높이를 세팅을 좀 하셔야 돼요. 그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사전에 좀 조치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급수계통부터 어떻게 점검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응축수 탱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좀 말씀드려 보면, 이렇게 이제 응축수 탱크가 기계실 바닥 하부를 조금 다운시켜서 보통 설치되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죠. 요즘도 이제 일부는 있겠지만, 먼저 이제 응축수 탱크 내부에 있는 물을 전체적으로 좀 비워주세요. 그래서 이 드레인 밸브를 개방을 합니다. 드레인 밸브를 개방하면 수위가 낮아지겠죠. 수위가 낮아지면서 급수 밸브가 열리겠죠. 그 급수 전자 밸브가 수위가 떨어지면 이제 개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이제 급수 밸브가 열려서 물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 나면 이 급수 밸브를 닫아두세요. 닫아두시면 계속해서 물이 빠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수위 경보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응축수 탱크의 저수위 경보가 잘 발생되는지까지 이렇게 이제 좀 확인을 하시고요. 이때 이제 이 전자 밸브가 주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닫혀 있을 때는 뭐 괜찮은데, 이제 개방이 될 때 그때 이제 전원이 투입돼서 닫혀야 되는데, 이런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원이 투입되면 솔enoid 밸브가 이제 탈 수가 있으니까 물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이제 과열이 되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동차에서 솔enoid 밸브를 수동으로 닫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물이 배출이 되면 배수 펌프가 가동이 되겠죠. 그 배수 펌프가 잘 가동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또 여기 이제 레벨 스위치가 있으면 레벨 스위치의 고수위 부분을 오뚜기 스위치를 올려 보셔서 고수위가 잘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응축수 탱크에 이제 급수를 다시 공급을 하는데요. 전자밸브를 다시 개방을 해서 물을 공급하시고요. 그러면 수위가 점점 올라오겠죠. 그래서 수위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전자밸브가 다시 잘 닫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잘 닫히는 걸 확인하셨으면 이 급수 전자밸브 바이패스에 있는 바이패스 밸브를 개방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수위가 올라가서 고수위 알람이 떠야 될 텐데 이 고수위 경보가 잘 발생되는지 통합방제실의 자동제 시스템하고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급수 유니트를 그 응축수 탱크 대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어요. 기계실 바닥을 다운시켜야 되는 그런 시공상 이제 번거로움도 좀 적고, 보일러의 부식을 유발시키는 그 몇 가지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보급수 안에 있는 그 산소, 용존 산소에 의해서 부식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존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급수 유니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부가적인 또 이제 목적으로 급수의 온도를 좀 미리 높여서 보일러에서 가열하는 부하를 줄이는 그런 목적으로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급수 유니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면서 점검 요령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그 응축수 배관 계통에서 응축수가 응축수 탱크 내부로 좀 들어오게 되면은요, 응축수 탱크의 그 수위에 맞춰서 응축수 펌프가 가동이 돼서 상부로 물을 퍼 올리게 되고요. 응축수 탱크 내부에 이제 재증발증기죠. 잔류 스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상부로 밀어 올려서 벤트 콘덴샤라는 탈기기라고도 하죠. 이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벤트 콘덴샤 안에는 그 연수기를 거쳐서 공급이 되는 보충수가 들어오게 되고, 이 보충수가 이 재증발증기에 의해서 예열이 돼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냉수가 예열이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죠. 되면 그 포화도가 낮아지게 돼서 물속에 있던 산소들이 쉽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응축수 탱크에서 올라와서 순환되는 물과 이제 합쳐서 이 급수 탱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급수 탱크에는 보일러에서 이제 스팀을 받아서 스팀을 공급해요. 그래서 이 온도 설정을 좀 해놓고 온도에 따라서 스팀이 공급되면 이 사이렌서가 물속에 이제 스팀이 공급되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안에 있던 용존 산소들을 추가적으로 더 빼서 벤트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게 그렇게 되고요. 급수 재순환 펌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탱크에 있는 물도 계속해서 이제 순환을 시키면서 이런 탈기 작용을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탈기도 되고 물의 온도가 올라간 그런 보급수를 이제 보일러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장비의 구조를 보면 펌프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어서 증기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이 있고요. 밑에가 이제 지금 이제 응축수 탱크죠. 수위계하고 그 수위 센서에 의해서 응축수 펌프는 좀 반대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쪽으로 그 재증발 증기가 올라가는 관이 되겠고, 위에가 이제 본체가 급수 탱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위계와 수위 센서가 있고요. 밑에 부분이 이제 보일러로 수를 공급해주는 보급수 배관이 되겠습니다. 이 윗부분이 이제 탈기기 또는 이제 벤트 콘덴샤가 되겠고요. 벤트 콘덴샤의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놓은 거고요. 여기 이제 밑에서 응축수 탱크에서 재증발 증기가 올라오는 부분, 그 다음에 재순환 배관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이쪽에 급수 밸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에어 벤트, 옥상까지 올라간 통기관, 벤트관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본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제 급수 밸브가 있고요. 위에 이제 벤트 콘덴샤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수위 센서하고 수면계가 있고요. 온도계 설치되어 있고, 이 증기 보일러에서 증기가 공급돼서 이제 보통은 압력이 높으니까 가마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 밸브, 그다음에 온도 센서, 이렇게 해서 내부에 설정된 온도에 맞춰서 증기를 공급해서 내부의 보급수의 온도를 올리는 그런 방식이고요. 위에는 이제 오버플로죠. 오버플로가 있고, 밑에는 보일러 쪽으로 가는 보급수 배관이 연결됩니다. 응축수 펌프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돼서 응축수 탱크에 있는 급수를 상부의 급수 탱크로 퍼올리게 되고요. 급수 재순환 펌프도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탱크 안에 있는 물도 계속 순환시키면서 온도도 올리고 탈기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럼 이 급수 유니트도 응축수 탱크와 비슷한 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드레인 밸브를 개방을 해서 응축수 탱크나 급수 탱크 안에 있는 물을 전량 배수를 좀 시키고요. 이렇게 배수를 시키다 보면 전자 밸브가 자동으로
개방이 돼서 급수를 보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급수 밸브, 급수 전자 밸브를 마찬가지로 차단을 시켜서 더 수위가 계속 낮아지도록 해서 저수위 경보가 자동제어에서 잘 발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수 펌프도 이때 이제 같이 가동 상태라든지 그 레벨 센서의 고수위 경보가 잘 가동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다시 급수 전자 밸브를 자동으로 개방을 시킵니다. 그러면 급수가 보충이 되면서 수위가 올라가겠죠. 수위가 올라가서 닫히는 그 설정 수위가 돼서 잘 닫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또 바이패스 밸브를 개방을 해서 계속 더 물이 들어가도록 해서 고수위가 됐을 때 고수위 경보가 잘 발생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수 유니트는 펌프라든지 스팀 제어 밸브들이 더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이제 가동하고 나서 스팀이 공급되고 나면 스팀 제어 밸브가 설정된 온도에 맞춰서 잘 열리고 닫히는지, 그 다음에 응축수 펌프라든지 급수 재순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 판넬 자체에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물이 잘 순환되는지, 펌프의 회전 방향은 맞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통합 알람이 발생할 때 또 방제실의 컴퓨터에서 잘 확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수 계통에는 응축수 탱크 말고도 그 경수 연화 장치라든지 자동 경도 측정 장치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는데요. 보일러의 이제 부식이나 스킬을 발생시키는 몇 가지 원인 중에 일단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라든지 또는 뭐 실리카 이런 그 물속에 혼합되어 있는 물질들로 인해서 스케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이제 직접적이고요. 그 다음에 pH, 그 다음에 용존산소인데, 용존산소는 이제 앞서 급수 예열기에서 이제 탈기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수 연화 장치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pH라든지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경수 연화 장치에서도 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일러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첨가제를 넣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수 연화 장치를 이 응축 탱크에 다시 물이 보급되고 하는 과정에서 같이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이제 역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수 연화 장치의 그 세팅 상태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타이머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유량에 의해서도 이제 역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보일러 가동 시간하고 서로 충돌 나진 않겠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일러가 이제 가동되고 있는데 경수 연화 장치는 역세를 해야 돼서 보급수가 보충이 안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뭐 급수는 잘 공급되고 있는지 압력이나 양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필터들이 보통 이제 앞에 설치되죠. 마이크로 필터나 어떤 설치되어 있는 필터의 그 상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질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자동 경도 측정 장치가 있으면 뭐 여기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별도 이제 진단 시약을 이용해서 경도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금 탱크가 있는데 역세를 위한 소금 탱크의 수위도 잔량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경도 측정 장치는 이제 설치된 경우도 있고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뜨는 이제 C카드하고 가동 상태, 그 다음에 그 경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운전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도의 그 설정 값을 좀 낮춰서 알람이 발생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이렇게 이제 시운전 과정에서 급수가 공급되는 그런 경도 값보다 좀 낮게끔 설정을 해서 알람이 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에 진단 시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진단 시약이 들어가 있는지, 잔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자동 경도 측정 장치가 있더라도 또 이게 이제 기계적인 장치다 보니까 잘 작동되는지 진단 시약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도 경도를 측정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보일러의 시운전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일러를 시운전하시기 전에는 먼저 이제 조치를 몇 가지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보일러 토출 측에 주증기 공급 밸브는 일단은 좀 닫아두세요. 증기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또 증기했다 해서 이제 각 존별 밸브들도 모두 이제 닫아두셔서 일단 닫힌 상태에서 이제 보일러 내부에 압력을 먼저 올리고 하나씩 열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보일러 관련된 장치들, 뭐 급수펌프라든지 주변 기기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세팅을 해두시고요. 보일러 제어반에 전원은 당연히 이제 공급을 해두시고, 가스라든지 경이나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이제 그런 것들의 공급 상태나 뭐 가스 공급 압력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펌프 같은 경우에는 임펠러에 에어를 좀 빼주시고요. 약품 주입 탱크에 첨관제에 든지 미리 넣어두시고, 연도가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댐퍼를 혹시나 개방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일러를 점화하시기 전에 수위
수위의 제어 상태를 먼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보일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보일러를 점화해서 운전하는 과정에 같이 테스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보일러의 그 하부에 브로다운 밸브 또는 뭐 드레인 밸브가 있을 텐데요. 이 밸브를 개방을 하세요. 개방을 하셔서 수위가 점점 낮아지게 하고요. 수위가 낮아지면 급수펌프가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급수펌프가 잘 가동되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면 급수펌프를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정지를 좀 시켜버리세요. 그럼 더 이상 급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물은 더 점점 떨어질 테고, 드레인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럼 저수위까지 떨어지게 돼서 저수위 경보가 잘 발생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보일러를 맨 처음에 가동하는 것 같으면 이제 안에 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이제 확 그 물을 빼서 완전 드레인을 시켜버리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밸브를 다시 이제 닫아두세요. 제어반에서 다시 급수펌프를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저수위 상태이기 때문에 급수펌프가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급수펌프 가동되면서 수위가 점점 올라갈 테고,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그 설정된 값에서 급수펌프가 잘 정지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수펌프가 정지되고 나면 다시 급수펌프를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가동을 켜보세요. 그러면 수위가 점점 더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수위 설정 상태가 됐을 때 고수위 경보가 잘 발생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위까지 이제 확인이 되면 다시 이제 물을 비워서 적정한 수위로 이제 가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일러의 저수위, 고수위, 그 다음에 이 수위에 따른 급수펌프의 가동, 자동 상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런 그 수명계에서 또 수위가 잘 표시가 되는지, 또 보통 이제 이 보일러의 그 수위 제어를 위해서 예전에 이제 맥도날드 스위치를 많이 사용했지만, 맥도날드 스위치를 사용할 때도 이제 전극봉 센서를 이중으로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맥도날드 스위치 대신에 정전 용량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또는 전극봉 센서를 뭐 2개를 병렬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전장치로. 어쨌든 이런 센서가 잘 작동되는지도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점화하기 전에 뭐 이 수위 제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일러의 저수위가 이렇게 생각보다 좀 높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저수위 센서인데, 수면계의 아랫부분과 거의 비슷한 수위까지 떨어지면 벌써 이제 저수위가 이제 울리게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수위 제어 상태까지 이제 확인이 되면 보일러를 점화시켜서 연소라든지 압력 제어 되는 상태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요즘에 보일러 배기 측에 배기가스 온도 센서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보일러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수위에 의해서 보일러가 발열이 돼서 이제 폭발하는 뭐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그 저수위가 된다든지, 또는 보일러 안에 있는 수관이나 연관에 이제 스케일이 있게 되면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배기가스가 충분히 열 교환을 못 하고 나면 높은 배기가스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상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를 설정한 보일러들이 요즘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안전장치 중에 하나니까 같이 테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설정값을 그래서 미리 하향 조정해 놓는 게 필요해요. 보통은 이 배기가스 온도 센서를 좀 높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나오겠죠. 250도나 300도 정도, 그 정도 높게 이제 설정이 돼서 나오니까, 그 시운전할 때 이 값을 한 150도 정도 내외로 조금 낮게 이제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배기가스 온도 상한 스위치가 있는 경우 그 세팅을 하고 나서 보일러를 가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보일러 가동 시에 그 각 단계별로 상태라든지 시간, 또는 제어반에서 표시되는 값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점화를 시키면 이제 먼저 송풍기가 가동되겠죠. 그 다음에 프리퍼지를 해서 내부에 폐가스 같은 걸 이제 배출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파이럿 밸브가 열려서 점화가 되고, 그 다음에 축버너가 이제 점화될 텐데, 이런 과정들 순서하고 또 이 시간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서 정상적으로 잘 점화되는 시간은 적정한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운전되는 동안에는 그 제어반에 그 표시되는 각종 수치가 본체에 설치된 압력 게이지라든지 온도 게이지, 수면계나 또 수위 센서 이런 것들과 잘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기가스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서 상한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잘 정지되고 경보가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잘 작동이 되면 다시 이제 상한 온도 값은 원래 업체가 권장했던 값으로 재조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꺼지면 다시 재가동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재가동 시키고 그 꺼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또 꺼질 때도 마찬가지로 그 버너의 그 연소 정지 시에 퍼지 같은 것들이 잘 되는지, 시행되는지, 그 다음에 그 시간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점화되고 나면 보일러에 설치된 부속 장치들이 잘 작동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일러에는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안전밸브가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겠죠. 안전밸브에 레버가 있어서 테스트 해볼 수 있으면 그 레버를 조작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잠깐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안전弁에 이렇게 레버가 있으면 이 레버를 조작해서 증기가 잘 배출되는지 또는 안전변의 디스크가 고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거는 지금 이제 상당히 부드럽게 안전밸브가 작동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어떤 때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안전밸브가 개방이 되면서 다다다다 이렇게 좀 열리는 그 차트링 현상이라든지 그 해머링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용량, 이 장비의 용량하고 안전밸브의 용량이 이제 적절하게 잘 맞으면 저렇게 이제 부드럽게 열릴 수도 있고 좀 큰 충격이나 소음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증기 밸브를 개방을 하세요. 장비 본체에 있는 그 주증기 밸브를 서서히 개방을 해서 증기 헤더 쪽으로 증기를 공급하시고요. 그러면 보일러 안에 압력이 낮아지면서 보일러가 이제 재가동이 되겠죠. 그때 위에 이제 가마 밸브가 보통 이제 설치가 좀 많이 되는데요. 이 가마 밸브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마 밸브 전단에 보통 기수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수 분리기에 응축수 밸브를 열어서 응축수 잘 나오는지 확인이 되면 증기 트랩을 열어서 증기 트랩 쪽으로 잘 또 응축수 배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마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죠. 컨덴싱 보일러를 많이 쓰시니까 이때 이코노마이저에 있는 좀 전동 밸브들이 잘 개폐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코노마이저에 있는 이 밸브들은 이코노마이저를 보일러의 이제 보급수 용도로만 예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지 또는 보일러 보급수와 급탕의 예열을 같이 하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밸브 개폐 상태들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응축수가 잘 배출이 되는지 열교환이 되면 응축수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화 처리 장치가 있어요. 이 이코노마이저 절탄기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응축수가 상당히 산성 pH 3에서 5 정도 되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화 처리해주기 위한 중화 처리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화 처리돼서 잘 배출되는지 또 pH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죠. 배출되는 물에 해서 pH를 또 한번 좀 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품주의 장치에 약품주의 펌프가 잘 작동되는지 그래서 첨가제가 잘 공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의 그 약품주의 펌프의 설정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인버터 보일러의 경우에는 급수 펌프의 그 회전수가 계속 이렇게 이제 비례 제어가 되잖아요. 보일러가 항상 그렇게 풀로 돌아가는 게 아닌 그런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인버터 보일러인 경우 급수 펌프의 회전수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이 약품주의 펌프의 가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펌프의 회전수가 얼마 이하가 되면 약품주의 장치가 공급이 되지 않도록 설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운전 과정에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 시설에 이제 보일러의 부하율이 좀 많이 낮은 편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값들도 좀 조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제어반에 이제 각종 수치값들 뜨는 것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하부 브루다운 장치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들 나중에 보일러 운전되는 과정에서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버터 판넬이라든지 전기 회로도 한번 좀 보시는데 이건 이제 인버터 타입이다 보니까 인버터에서 이제 각종 안전 장치들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EOCR이 없지만 인버터가 아닌 경우는 이제 EOCR이 있겠죠. 그럼 EOCR에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셔서 적절하게 세팅을 좀 해주시고요. 펌프나 송풍기의 가동 상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 없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코노마이저 있을 때 최종적으로 배기가스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코노마이저에 들어가는 물들을 다 이렇게 좀 차단을 하시고서 그냥 풀부하로 보일러가 운전될 때 그대로 나가는 배기가스의 최고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에 주증기 밸브가 열려서 그 헤더 쪽으로 증기가 이제 넘어오게 될 텐데요. 보통은 이제 고압 헤더하고 저압 헤더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헤더가 하나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압 헤더, 저압 헤더 돼 있는 경우에 고압 헤더에서 저압 헤더로 증기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일러에서 오는 부분 열고 고압 헤더에서 저압 헤더로 가는 밸브를 열고요. 요 위에 이제 감압 밸브가 설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감압 밸브가 잘 작동되는지 1, 2차 측의 압력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헤더에는 이제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 압력 센서에 의해서 자동제에서 잘 확인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압력계의 수동 그 수치값들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응축수 배출이 잘 되는지 증기 트랩이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압헤더까지 증기가 공급되고 나면 이제 배관 쪽으로 증기를 공급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은 증기 입상 배관에서 각 층별로 분기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제 메인 차단 밸브가 설치되어 있겠죠. 이 밸브는 일단 다 닫아 두시고요. 배관에 설치된 증기 트랩의 밸브들
홀도 모두 이제 좀 닫아 두신 상태에서 이제 증기를 공급을 하시면서 하나씩 열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증기가 공급되는 그 흐름에 맞춰서 확인을 할 작업팀을 좀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기계실서부터 그 입상관 하부까지 수평 행주관을 점검할 팀 한 팀과 그 다음에 입상관 최상부에서부터 입상관 하부까지 점검할 팀을 두 팀을 이렇게 이제 따로 좀 배치를 시키시고요. 필요한 공구들을 미리 좀 챙기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이 헤더에서 한 개통의 메인 밸브를 천천히 좀 개방을 하세요. 한꺼번에 개방을 하게 되면 증기를 공급하면서 증축수에 의한 습격 현상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관이 신축 팽창을 하면서 가이드슈라든지 지휘철물 고정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꽝꽝거리는 움직이면서 큰 소음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5분의 정도만 살짝 넣어서 증기를 이제 일단 조금 넣고서 일단 기다리세요. 10분, 20분, 뭐 이제 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조금만 연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이제 배관 안에 증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팀들이 증기 트랩이 설치된 부분들을 쭉 따라가면서 응축수가 잘 발생이 되는지, 이 응축수 밸브를 한번 열어서 안에 이제 처음에 공급되는 것 같으면 찌꺼기들이 많이 밀려오겠죠. 찌꺼기들도 한번 쭉 배출을 좀 시켜주시고, 어느 정도 배출이 되고 그 증기가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증기 트랩의 1차측 밸브를 열어서 증기 트랩을 통해서 이제 응축수가 배출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응축수를 처음에 배출하려면 여기 뭔가 연결할 수 있는 배관하고 물을 받을 수 있는 통을 좀 갖고 다니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수평 배관에 있는 팀들이 입상관 하부에 맨 밑에도 이제 관말 트랩이 있겠죠. 거기까지 쭉 응축수를 배출시켜 주면서 이물질도 배출시켜 주시고 증기 트랩을 하나하나씩 이제 개방을 해서 작동을 시킵니다. 입상관에 있는 팀은 먼저 최상부에 가서 에어를 좀 빼주세요. 배관 안에 있는 에어를 빼서 증기가 신속하게 입상관 끝까지 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맨 끝에 에어가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닫아 놓으시면 되겠죠. 지금 끝에 사진에 있는 위치는 에어벤트하고 진공 브레이커예요. 증기배관에도 에어벤트하고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끝까지 증기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팀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입상관에서 누설되는 부분이 없는지 쭉 확인해서 밑에까지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단까지 증기가 공급되는지가 확인이 되고 배관에 있는 증기 트랩들을 다 정상 작동되는 상태가 되도록 해놓으시고 나면 밸브를 다시 이제 조금 여세요. 3분의 1 정도 열고 또 조금 기다리셨다가 2분의 1 정도 열고 3분의 2 정도 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형태로, 너무 급하게 이제 개방을 하시게 되면 수격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잠깐 동영상을 한번 좀 볼까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인데요. 상당히 좀 세죠? 여기는 지금 이제 증기가 40바니까 엄청 높은 압력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뭐 공급 압력이 좀 낮아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되고 배관에 진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정상적으로 배관을 했다고 하면 이 수격에 의해서 배관이 터지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밸브를 여실 때는 좀 천천히 여시는 게 이제 좋겠고요. 그 다음에 증기 입상관에는 이제 방진기나 신축유음 장치, 익스펜션 조인트 같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기를 이제 공급했으니까 신축 팽창이 됐겠죠. 그래서 잘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 수평관도 이제 길게 되면 그 신축유음 장치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이드슈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이제 신축량이나 이런 그 장치들의 설치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가이드슈가 이 판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벗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상관에 이제 앙카라든지 방진기들 이런 부분들, 방진 스프링이 잘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미리 그 부분들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렇게 이제 입상관까지 증기를 공급하고 나면 이제 각 층마다 한 층씩 메인 밸브들을 열어서 증기를 공급하시면 돼요. 일단 그 층에도 그 증기 사용 설비라든지 배관상에 있는 밸브는 좀 모두 일단 닫아 놓으시고 메인 증기 공급 배관에 메인 밸브를 개방을 하세요. 그럼 증기가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평관 말단에도 보통 이제 증기 트랩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단의 증기 트랩에서도 응축수를 한번 좀 빼서 이물질 배출시켜 주시고, 증기가 나오면 증기 트랩의 1차측 밸브를 열어서 증기 트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감압 밸브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또 있을 거예요. 공적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2차 감압을 보통 해주잖아요. 0.25나 0.35kg 정도를 해주는데 감압 밸브가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증기 사용 설비마다 또 밸브를 하나씩 열어서 증기 제어 밸브들이 잘 작동되는지, 또 응축수가 잘 배출되고 증기 트랩이 잘 작동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안전 밸브가 여기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증기 사용 설비에서 그 누설이나 이런 부분들 없는지 확인해 보셔서 이상이 없으면 다음 층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증기 트랩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단까지 그 증기들을 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하시고 나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 하실 때는 응축수 탱크로 되돌아오는 그 응축수에 이물질이라든지 배관 안에 이제 녹물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있겠죠. 그 수압 시험 보고 나서 안에 이게 흑건이다 보니까 흑건관 안에 녹 같은 게 많이 생겨 있을 거고요. 또 용접을 큰 사이즈들을 할 텐데 용접 그 슘이라든지 용접제가 안에 많이 있으니까 시운전 하시고 나서는 응축수 탱크를 완전히 퇴소를 시켜서 내부에 이물질을 한번 좀 청소를 해주시고요.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시운전 후에 한번 꺼서 어느 정도 온도 식히고 나서 보일러 안에 있는 관수도 완전히 배출을 시켜서 보일러 안에도 혹시나 찌꺼기 들어온 거라든지 좀 혼탁한 물을 한번 배출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일러를 처음 가동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수질 상태를 좀 면밀히 관찰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첨가제 주입 그 장치라든지 연수기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서 그 수질이 조기 안정화되도록 좀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요.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고 1, 2년도 안 돼서 부식돼서 망가지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초창기에 세팅한 거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잘 보고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 보일러 업체에서 세팅해놓고 간 값을 그대로 그냥 쓰다가 보면 그렇게 큰 문제로까지도 비화될 수 있으니까요. 수동으로 그 pH 같은 것도 한번 좀 재보시고 경도도 좀 재보시고 전기전도도 측정할 장비들이 있으면 그런 거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일러 간에 서로 영향을 받아서 보일러가 실화되는 꺼지는 경우들도 종종 생겨요. 특히 이제 보일러가 용량이 큰 것과 작은 거 이렇게 같이 설치되게 되면 아무래도 용량 큰 보일러의 그 송풍기의 정압이라든지 또 풍량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연도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너무 빠듯하게 설치되면 작은 쪽의 보일러가 주로 이제 많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보일러를 풀부하로 동시에 가동시켜서 그때도 보일러가 잘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보일러와 연도에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댐퍼가 있는데 그 각 보일러마다 댐퍼의 궤도율을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보일러를 시운전하고 증기를 공급하는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봤는데요. 각 시설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운전을 하면서 각각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들 다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면 보일러를 가동하는 내내 한동안은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운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무에 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